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대성 선생님이 너무 또박또박 시작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요즘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틀 밖에서 놀게 하라.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김경희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고요. 이때는 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또 이 책을 접하면서 부모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네. 틀 밖에서 놀게 하라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저자에 대한 조금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김경희 교수님은 이제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종신 교수님이신데 세계적으로 창의성 교육과 영재 교육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셔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의 위기라는 이제 연구 결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죠. 그 연구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셔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질문할 걸 저한테 다시 질문하셨네요. 혜성쌤께서 한번 더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라기는 좀 너무 겸손하시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20여 년 동안 이제 SAT 성적은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이죠. 그 성적은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되어 왔는데 반면에 이제 창의성은 이제 저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미국의 교육이 어떤 지식 중심의 교육, 주입식 교육이 되고 있고 경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성이 오히려 저하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경희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은 이제 창의성 교육의 거의 백과사전급이에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것들을 다 집필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역할, 학부모님들의 역할을 강조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조금 김경희 교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근데 과거에 이제 창의성을 논할 때 이 지능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해서 중간 이상의 지능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지능이 창의성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특히나 지능이 좀 뛰어난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사실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이 김경희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능이 좀 낮더라도 이런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상당히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똑똑한 아이들만 이렇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창의성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저자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불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대단한 책이에요. 백과사전이라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27가지 카테고리에 세부 카테고리가 있어서 모두 합쳐보니까 한 5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말 저희 부모님들 실천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500가지를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녀 교육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로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바도 많았고요. 특히나 이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신 게 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통제해도 안 되고 방관해도 안 되고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간섭은 하지만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간섭은 하지만 또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약간 그런 주문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제가 이 책을 조금 소개해도 될까요? 네, 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교수님의 이런 창의력에 대한 총합이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4S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un, 창의력을 키우는 이런 햇살이라는 그런 대주제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를 들면 긍정적 태도, 크게 보는 태도, 즉흥적 태도, 유머러스한 태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두 번째로 바람, 스톰을 말씀하시고요. 이 스톰에는
그 전문성을 쌓고 강인한 아이로 자라는 이런 바람풍도인데 목표 의식 태도, 철저한 태도, 자기 효능 태도, 독립적 태도, 불굴의 태도 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데 세 번째 S는 바로 소일, 토양입니다. 토양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토양 풍토로 다문화적 태도, 전략적 태도, 개방적 태도, 복합적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 S로는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공간은 개성 있고 당당한 아이를 만드는 공간 풍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성적 태도, 공감하는 태도, 제고하는 태도, 자기 주도적 태도, 공상하는 태도, 튀는 태도 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성 쌤이 이제 4S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4S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아이온 뭐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대성 쌤이 이제 4S를 얘기해 주셨는데 참 햇살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선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 햇살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 따뜻한 기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성 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배움을 즐기는 아이로 자라는 풍토를 햇살의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가 따뜻하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약간 유머러스한. 그래서 이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에서도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좀 기억이 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크게 보는 태도. 그래서 제 철학과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야, 화살을 쏘려면 좀 가깝게 이렇게 낮게 쏘지 말고 멀리 쏴야지 나가듯이 저도 근데 학생들 지도할 때 이렇게 처음 만나면 꿈이 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꿈을 제가 약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약간 좀 크게 잡아줘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냥 요리사가 꿈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골목식당에 뭐 유명한 맛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단순히 그냥 맛집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식을 알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호텔에 우리 한식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세계적인 셰프가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구체화한다고 해도 크게 꾸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랑도 약간 맞닿은 것 같아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큰 꿈을 갖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전 이 책에서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탄산음료를 대성쌤이 주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또 이 인간적이죠. 어쨌든 저희 햇살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이상적이지만 실천하시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의 엄마들은 그래. 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는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지켜야 될 어떤 친구 관계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김경희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부모의 역할은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이 조금 미숙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일지라도 그걸 따뜻하게 포용해줘서 아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내 얘기를 들어주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꿈을 가지라는 걸 이제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햇살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포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넓게 커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춘 다양한 조언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개인적인 교사 철학이 아이들은 이런 하얀 백지와도 같고 그냥 밀가루 반죽과도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김경희 교수님께서
이런 햇살이란 풍토로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참 많이 공감을 했고요. 또 우리 이 책에서 이렇게 햇살 부분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이제 첫 번째로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세 번째, 롤 모델을 찾아주거나 위인전을 읽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의 질문을 모아주세요.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만의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햇살 풍토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이야기를 대성쌤의 막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파트에서 이런 저는 비판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좋은 얘기, 그렇지만 지키기 어려운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스톰이라고 표현해 주셨죠? 예. 스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톰 하면 이제 모진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람을 이겨내는 힘. 그래서 그 이겨내는 힘을 우리 김영희 교수님은 목표 의식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게 철저하게 노력하는 태도.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패가 오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불굴의 태도. 그리고 위험이 있더라도 대담함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그리고 끈기 있는 태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또 이 불확실성을 이렇게 수용하고 세상을 혁신가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공감했던 부분은 목표 의식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 제 개인 철학과 또 맞닿아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많이 흔들려요. 근데 저도 역시 흔들렸고, 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많이 흔들렸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좀 뚜렷한 목표가 있던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 의식 갖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제가 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이런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보면서 이런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쪽에 되게 꿈을 키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충분히 이렇게 목표 의식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 의식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구나. 그 전문성을 갖는 과정들은 사실은 어떤 부모님의 지원과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 속에서 목표의식을 갖고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스톰이라는 것이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그걸 가지 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라. 너는 이거 해라.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삶의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전문성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그리고 아주 논리에 근거한 긍정적인이 아닙니다. 논리에 근거한 논리적인 훈육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혼을 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이렇게 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오늘은 요 2부까지만 할까봐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근데 바람을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서 논리적 훈육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리된 환경을 조성에 몰입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실패하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주세요. 정신력을 키워주세요. 창작을 실패의 피난처로 만들어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이 논리적 훈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되다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지시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예 실패할 걸 다 차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우선 아이를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쉽진 않지만 요거를 한번 저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패를 극복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험을나 이런 게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부모에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학교나 우리 사회가 함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항상 부활 뭐라고 하죠? 패자부활전? 그게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인데 소일이라고 하죠. 토양. 이 토양은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그 창의적인 환경과 관련된 말인 것 같아요. 창의적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물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사실은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분위기가 경직돼 있거나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활동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획일화한다라면 이제 절대 그 학생은 이제 창의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가 창의적인 풍토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학교들이 변화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과 그것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람이랑 토양이 이렇게 조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창의적인 환경 없이는 이런 바람이 사실 잘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문화적 태도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이 이런 인터넷 매체가 이제 발달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갖게 되면 그쪽 성향의 영상을 계속 몰입해서 본다거나 해서 거꾸로 메아리 효과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더 빠져들어서 더 편협된 사고를 하는 그런 요새 이런 첨단 사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 근데 좀 한 가지의 그런 특정한 것만 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이제 포용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 시민, 세계 시민 교육과도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토양까지만 다뤄도 될까요? 스페이스까지 말을 하고 저희가 2부 때는 좀 아이언 사고나 조금 우리 교육의 현장의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또 이게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한쪽으로 좀 요약해 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 약간 스포일러처럼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요약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약하셨는데요. 첫째,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둘째, 외국어를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약점에 기울일 노력을 강점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넷째,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수평적이고 떠들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여섯 번째, 멘토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환경, 토양 측면도 한번 다뤄봤고요. 조금 한번 그러면 공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성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제가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양에 있어서 어떤 아까 세계 시민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정 식탁에서의 그 밥상머리 교육법인가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어 있는 공간 혁신과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짜 나를 발견하는 아이가 감성이 자란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통해 배려심을 키울 수 있고, 혼자 깊이 생각하는 힘을 가진 아이를 키우자. 그리고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키우자. 그리고 아이의 상상력, 개성 넘치는 아이로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여기 참 특이하게도 남자와 여자의 틀을 넘는 아이로 키워보자. 그리고 세상의 규칙에 당당하게 소리치는 아이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까 토양보다 조금 더 확장된 뭐 문화나 뭐 그런 사회 저변 인식까지 포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 우리 사회의 체제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창의성이라는 말을 누구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 우리가 좀 다른 괴짜를 만날 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창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창의적인 편향들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 창의적 소일과 저도 스페이스의 차이가 조금 헷갈리는데, 소일이라는 것과 스페이스라는 게 결국은 우리 주위 창의성을 고양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차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맞는 말씀을 김경희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하나 읽으면 참 좋은 의견인데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경희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셨던 게 생각나요. 과수원 집의 따님으로 태어나셔서 이제 사과나무에 비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이겨내고 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꽉 채워져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공기도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런 뭐 사회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나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세요. 다섯 번째, 고집 있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보게 하세요. 일곱 번째, 남과 다른 행동을 지지해주세요. 여덟 번째, 성별에 따른 제한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거리낌 없이 자기 주장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규칙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한 권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 주셨고 더불어서 부담감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되네요, 자꾸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린 말은 없다. 그렇지만 참 실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천하는 방법은 함께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 그리고 이런 미래 인재를 키우는 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방향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좀 그래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중에 한두 가지씩이라도 꼭 좀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효과를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 좋네요. 저도 이제 다는 실천하지 못하지만 한번 우리 교실 속 아이들이나 저의 자녀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 어렵지만 좋은 책.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줬네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정리 멘트입니다. T는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큰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